382번입니다. FFX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요 fx는 뭐냐? x 또는 3-x인데 x가 유리수냐 무리수냐에 따라서 함수값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은 x가 유리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자, x가 유리수면 fx는 x거든. 자, 얘를 x로 바꿔줍니다. 근데 여전히 x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fx는 x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x가 무리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fx에서 fx는 3-x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아실 거야. x가 무리수, 루트 2 같은 건데 3에서 빼주면 여전히 무리수인 상태란 말이야. 그럼 3-x를 여기다 넣어주셔야 돼. 3-x. 그럼 결과가 위랑 같네. 자,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 다 x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385번입니다. 1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 마이너스 1, 0, 0,2를 지난다. 자, 식도 써볼 수 있겠어.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2니까 2x 플러스 2거든요. 자, 이제 ffx는 2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했지.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ffx 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ffx를 하면 f 안에 2x 플러스 2를 넣는 연산이 돼야 되고, 자, 그럼 이 안에 2x 플러스 2를 넣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4x 플러스 6이 되는데, 이게 2가 되도록 x값을 정해주시면 x값은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답이 2번인데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겠어요. 과연 안에 있는 정의역이 몇이어야 2가 되는가, 이렇게 접근해 보실 수 있거든. f0이 2기 때문에 이 fx가 0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x는 몇이어야 함수값 0을 갖게 되는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지금 f-1이 0인 게 보이죠? 자, 여기서 이 안에 있는 x값을 추적한다라는 느낌으로 도 x값이 마이너스 1이야. 자, 388번을 보실게요. 새 함수 fgh에 대하여 h.gx는 이제 각각의 함수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자, i로 치환해 줄게. 자, 그리고 fx 주어져 있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h 합성 g 합성 f 4인데요. 자, 괄호는 풀어내셔도 되고 결합법칙이 되니까 h.g를 i로 치환해 주시면 if4를 구해달라 이런 연산이 되죠. 자, f4는 마이너스 1이니까 i-1을 계산해 주시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답은 1이다.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실 수 있고, 자, 두 번째,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는 두 함수 fg가 이렇게 생겼을 때 h8을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자, 표현을 한번 해볼게. 자, 이번에는 g 합성 f 합성 hx가 3x-1이라고 했거든. 자, h8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x에다 뭘 넣어야겠어요? 8을 넣어주셔야 돼. 자, 그러면 일단은 우변에도 x에 8이 들어가서 24-1, 23이 돼. 자, 여기서 이 h8을 잘 정리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보시는 거야. k로 치환을 해주면 gfk는 23이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이제 k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죠. 자, fk는 뭐냐? 바로 마이너스 k 플러스 3입니다. 자, g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뭐냐?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을 대입해 주셔야겠지? 4 마이너스 k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자, 정리해 보시면요. k 값이 마이너스 3, 즉 h8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392번을 보실게. fx가 2x-3인데 f 인버스 5를 구해달라 그랬어요. 자, 일단 간단하게는 여러분 y자리에 5를 넣어서 x를 구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3 넘기고 2로 나눠주시면 x값이 4라는 걸 알 수 있어. 이 x값이 역함수의 함수값이라고. 자, 이렇게 끝내시면 되는데 역함수 한번 구해보는 풀이로도 풀어볼게. 자, fx 자리에 y를 탄생시켜 주시고 x랑 y를 자리 바꿔주시고 이걸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역함수가 되는 거죠. 자, 3을 넘기면서 2로 나눠주고 y랑 x랑 자리를 바꿔주겠습니다. 자,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 얘가 바로 F 인버스 X야. 이제 문제에서 F 인버스 5를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X에 5를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럼 2분의 5 플러스 2분의 3, 즉 4가 되는 거 보실 수 있고 답은 여전히 4죠. 자, 2번 fx는 2x-13일 때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해라. 여러분 역함수식 당연히 찾으실 수 있어야 되지만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건 가장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어. 모함수를 최대한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y자리에 7을 넣어서 x를 구해주시는, 자, 이런 연산이 되셔야겠지. x 몇이죠? 10이죠. f 인버스 7은 10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거 보시면 이번에도 역함수 gx의 함수값 15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y자리에 15 넣어서 x 구해주시면 돼요. 어, 393번입니다. f 인버스 1은 2라는 것은 f2가 1이라는 힌트가 주어진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5고 k가 마이너스 5인데 문제에서 f1 물어봤으니까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두 번째 보실게요. 자, f 인버스 4가 1이고 f 인버스 8이 b래요. 근데 fx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니까 문제에서 준 힌트를 f에 대한 힌트로 바꿔주시는 것 쉽게 이용하실 수 있겠죠. 자, f1이 4라 그랬으니까 1 넣어주면 4가 돼야 돼. 그럼 a가 2고요. a가 2면 fb는 2b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자, 여기서 b 값은 3입니다. 자, 세 번째 거 보실게요. fx, gx에 대하여, 자, g 인버스 f-1 구해달라 그랬어요. 자, 그럼 g 인버스 안에 f1을 넣으시는 거야. 자, f1은 뭐죠? 2네요. 그럼 g 인버스 2를 구해주는 거야. 역함수를 찾아서? 아니죠. 이 gx에 있는 y자리에 2를 넣어서 x값을 구해주시는 거지. 자, 4 넘어가면 6이죠. 자,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마이너스 1 구하는 거였네. 자, 빠르게 바꿔드릴게. 0이고요. 여기다 0 넣어주시면 x값 4네요. 자, 다음 396번입니다. 자, 함수값을 그래프로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y는 x 그래프가 주어진 이유는 이 x 값들을 이용해서 y 값들을 찍어놓고 시작하라는 의미고, a가 만나는 점 a, b가 y는 x랑 만나는 점 b, c가 y는 x랑 만나는 점 c.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해야 돼. 자, 인버스가 달리면서 자리가 바뀌어요. 연산 방법은 이 G 인버스 C를 F 인버스 안에 넣는 연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원래 함수를 알고 있을 때 G 인버스 C는 어떻게 구하느냐? Y값 C가 GX와 만나는 곳에서의 X값을 읽어주시는 이런 연산이 되셔야 되죠. 자, 그럼 F 인버스 D는 어떻게 구하느냐? Y값 D가 이 FX랑 만나는 곳에서의 X값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두 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이 5점에 관련해서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5점에 관련해서는 역함수처럼 해석해도 된다라는 의미거든. 그러면 합성 결과는 사라지겠지. 그래서 답이 C다. 이렇게도 해석해 보실 수 있어. 자, 다음 398번입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저렇게 생긴 시계값을 계산하는 과정이야. 자, 그러면 인버스가 달리면서 자리가 바뀌면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표현 자체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럼 맨 앞에 있는 g와 g 인버스는 우리가 합성할 필요가 없는 거고 결국 fgx를 계산해달라라는 문제로 변하는 거죠. 자, gx가 뭐죠? 마이너스 x 플러스 4. 자, 그럼 f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대입해 주시면 되지.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고 b는 9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f 인버스 f, f 인버스 a는 3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 두 개는 연산을 안 하셔도 돼. 자, 그러면 f 인버스 a만 남아요. 뭐 y에 a를 넣어서 f 인버스를 표현해 볼 수도 있겠으나, 자, 지금은 f 인버스를 넘겨버리시는 게 훨씬 풀기 편하시겠죠. f3이 뭔데요? 자, 3이 들어가서 3, 3승 플러스 1, 28이 되겠네.
자, 두 번째입니다. fx가 주어져 있고 f 인버스 x가 정의되어 있고 f 인버스 2는 3이고 그 다음에 ff 인버스 2 값 구해주는 거네. 자, 그러면 인버스가 달리면서 자리가 바뀌면 f 인버스 2를 계산해 달라 이런 뜻이야. 자, 그럼 f 인버스 2는 뭐죠? 문제에서 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f 인버스 3을 계산해내야 됩니다. 저 a를 계산해야겠죠. 자, 문제에서 준 요 f 인버스 2는 3이다라는 힌트를 f에 대한 힌트로 바꿔보시면 f3이 2라는 뜻이야. 자, 그럼 3을 넣어주시면 9 플러스 a가 2라는 뜻이니까 a가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7인 상태로 우리는 이제 f 인버스 3을 한번 구해볼게. 자, fx가 x 절대값 x에 a는 마이너스 7이었죠. 자, 여기서 우리는 f 인버스 3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y 자리에 3을 넣어서 x 값을 구해 주셔야 되잖아. 자, 그럼 7이 넘어와서 10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절대값 x는 항상 양수일 거기 때문에 이 x와 곱해져서 루트 10이 되려면은 둘 다 양수인 수밖에 없습니다. 두 양수가 곱해져서 10이 되는 방법은 x는 루트 10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답이 5번. 자, 다음은 401번입니다. fx의 역함수 f 인버스 x가 존재하고 f 인버스 3은 5, 그 다음에 ffx는 x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f3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f5가 3이라는 게 밝혀져 있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 여기다 5를 넣으면 얘가 3으로 바뀌지 않겠어요? 대신 내가 좌변에 5를 넣었으니까 우변에도 당연히 5를 넣어주셔야 돼. 근데 f5가 뭐로 바뀐다고요? 바로 3으로 바뀝니다. 그럼 f3은 5다. 이런 문장이 우연찮게 만들어지네요. 근데 문제에서도 F3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5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보시겠습니다. 1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아주 특이한 함수죠. 자, f2는 3일 때 f1 값을 구하는 거야. 자, 1차 함수라는 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연산을 통해서 저 특별한 규칙을 만족시키는 fx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fx를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의 일반형으로 잡아주시면은 좌변 fx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 바로 fax 플러스 b 이렇게 연산이 돼요. 자, 그럼 ax 플러스 b가 여기에 들어가면 ax 플러스 b가 되겠지. 이게 항등함수 x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a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라는 식의 형태에서 이 a제곱이 1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a는 1이거나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자, a가 1이면 상수항이 2b가 되는데 이게 0이어야 돼서 b가 0이 돼버리고요. a가 마이너스 1인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1b 플러스 b는 0이라는 항등식이 만들어져서 b가 모든 실수예요. 즉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상수항 부분이 0이 되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위쪽 상황에서 fx는 a가 0이고 a가 1이고 b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1x 플러스 0. 자, 밑에 있는 상황에서는 fx가 a는 마이너스 1이지만 b는 모르는 거고요. 모든 실수니까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f2는 3이어야 된대. 그러면 위에 있는 건 안 되는 거죠. 이런 fx를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럼 f2는 마이너스 2 플러스 b. 자, 얘가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b가 5구나.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F1을 계산해 주시면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 보실게요. 자,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1,3을 지날 때. 자, 그러면 얘를 fx라고 보면 f1은 3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역함수 f 인버스 x도 1,3을 지난다면서요. 그럼 x에 1 넣었을 때 y가 3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걸 다시 f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시면은 f3이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역함수와 원래함수가 모두 1,3을 지난다는 힌트는 이렇게 원래함수의 두 개의 힌트로 바꿔줄 수 있고 쉽게 풀어주실 수가 있는 거지. 자, 1 넣어주시면 a 플러스 b는 3. 자, 3 넣어주시면 3a 플러스 b는 1. 자, 연립해 주시면 2a는 마이너스 2여서 a값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자, b값은 4가 나오게 되겠네. 자, 4 마이너스 1 해서 3번입니다. 자, 402번입니다. 집합 x, x는 a 이상에 대하여 자, x에서 x로의 함수 어때요?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은 상태지.
자,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1대1 대응이기도 해야 돼. 정공치 기억나시죠? 뭔가 x값과 y값이 같은 곳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근데 좀 오랜만이니까 정확히 분석을 해볼게. fx는 지금 축이 1인 2차 함수예요. y값은 마이너스 1인 상태고. 자,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게, 즉 항상 증가하도록 만들어주려면은 저 a가 적어도 1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을 살펴봤을 때 항상 증가하는 함수가 되면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제 a가 1이 돼버리면은 치역은 어때요? 마이너스 1 이상이 돼버려요. 즉 x를 우리가 1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주면 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내가 자르는 곳의 x값, y값은 이런 식으로 정역과 치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역, 치역이 같아지려면은 우리는 x값과 y값이 같은 곳이 필요해. 이 x값과 y값이 같은 곳은 우리가 어떻게 찾죠? 바로 y는 x와의 교점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이 x제곱 마이너스 2x와 y는 x의 교점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x값이 0하고 3이 나와요. 즉 x가 0인 곳에서도 y값이 0, 그 다음에 x가 3인 곳에서도 y값이 3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래프의 오른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프를 계속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니까 여기서 잘라줘야겠고, 얘가 a값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x에서 x로의 함수 1대1 대응 조건이 펼쳐지면 이 fx라는 함수와 x의 교점을 찾는다 라는 거 앞에서도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문장이에요. 자, 두 번째 거 보실게요. 함수 fx에, 자, 밑줄 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일단 00을 넣으시면은 이제 5에서 연결되는 걸 보실 수 있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겠죠. 계속 증가하려면 두 기울기가 모두 양수해야 되고, 계속 감소하려면 두 기울기가 모두 음수해야 되는데, 양양 음음 따로따로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두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부등식을 작성하시는 거야.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앞에 있는 인수에 부호를 좀 바꿔주시면 풀기 수월한 2차 부등식이 됩니다. 사이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 정수의 개수는 3개야. 3개입니다. 자, 403번을 보실게요. 집합 x 1, 2, 3, 4에 대하여 fx는 x에서 x고의 1대1 대응 함수라는 것이 주어져 있고, 자, 힌트가 합성함수로 나와져 있어요. f를 두 번 합성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f1과 f3의 값을 우리는 추론하는 겁니다. 자, 합성함수로 힌트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대응 관계를 추론하셔야 되죠. 자, 먼저 1이 가질 수 있는 값부터 추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은 1을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다시 1이 1을 찍어지면서 이 ff1은 4라는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키거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f1이 최종적으로는 4를 찍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1이 찍을 수 있는 숫자를 먼저 2라고 한번 해보시면 2는 최종적으로 4를 찍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길들이 복사되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1은 2를, 2는 4를 찍어줘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보시면 ff3은 3을 찍어야 되죠. 그럼 3은 최종적으로 3을 찍어야 돼. 그럼 방법이 뭐가 있겠냐면은 3이 3을 찍은 다음에 3을 찍는 방법이 있고, 3이 1을 찍는 다음에 3을 찍는 방법이 있는데, 1은 이미 2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길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4는 누굴 찍어주면 되겠어요? 바로 1을 찍어주면 되겠네. 자, 이런 그림이 가능은 하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뭔가 모든 f1의 값이나 모든 f3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는데, 다른 경우도 살펴보긴 하죠. 자, 일단 지금 이 문제에서 f1은 2, f3은 3이어서 얘가 2, 얘가 3. 그럼 12 플러스 4니까 답은 16이 일단 되는데, 다른 경우도 살펴보자는 얘기야. 자, 봅시다. 자, 우리가 1이 2를 찍는 걸로 시작을 했죠? 자, 1이 1은 찍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 자, 1이 3 찍으면 왜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은 최종적으로 4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ff1은 4이기 때문에 3이 4를 찍어줘야 돼.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ff3은 3을 찍을 수 없어요. 왜? 3의 길이 이미 결정됐지. 근데 4가 3을 찍을 수는 없잖아. 자, 이런 위배가 생기는 것이고,
자, 1이 만약에 4를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1이) 여러분 최종적으로 4를 찍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1이 4를 먼저 탁 찍어버렸어. 그러면 얘가 최종적으로 4를 찍기 위해서는 이게 4로 가져야 되는데 이미 1이 4를 가져가 버렸으니까 이 마지막 길에서 4가 4를 선택할 수가 없게 되죠. 자, 이런 위배 상황들을 잘 찾으셔서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상황을 잘 찾아내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403번의 두 번째 거를 이제 보실게요. F도 X에서 X로의 함수, G도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F는 다 결정이 되어 있고요. 자, G는 두 개의 길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어서 그려도 되고 그냥 그려도 되는데 여기서 합성을 여러분들 반대 방향으로도 좀 해야 되니까 G를 이렇게 앞에 뒤에 그리기보다는 그냥 위에다 하나 떠놓을게요. 자, G1이 3이니까 3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G2가 5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GF4와 FG4값.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것부터 봅시다. F4는요 일단 5입니다. 그러면 G5를 최대로 만들면 돼. 자, 그 다음에 FG4는 아직 할 수는 없어요. 자, 4가 누굴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 값이 몇이냐에 따라서 최대값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만약에 G5가 4를 찍어. 최대값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G5가 4를 찍는 상황부터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자, 그럼 이제 FG4 값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G4가 누군가를 찍은 다음에 얘가 다시 fx의 정의역이 돼서 함수값을 선택하는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4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이랑 2밖에 없어요. 만약에 G4가 1이 되면 마지막 함수값은 2가 될 거고 G4가 2가 되면 마지막 함수값은 1이 될 거기 때문에 얘보다는 위에 게 큽니다. 자, 그래서 일단 6이 후보. 자, 두 번째. G5가 만약에 3이 될 수는 없고 2가 되면 이제는 이 G4가 가질 수 있는 값이 4 아니면 1이 되죠. 자, G4가 4가 되면 4는 5를 찍고 있기 때문에 이 합성함수 값은 5가 돼서 7이 되고요. G4가 1을 찍게 되면은 1이 2를 찍고 있으니까 최종 합수 값은 2가 되겠지. 그럼 2 더하기 2보다는 2 더하기 5가 크니까 자, 이 밑에 것도 탈락. 자, 마지막 상황 하나 남았어요. 자, 만약에 G5가 1을 찍었다. 자, 이건 해보지 않으셔도 되겠네. 왜? 어쨌든 최종 치역은 1, 2, 3, 4, 5니까 얘가 커봤자 5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해졌을 때 6밖에 안 되죠. 가장 큰 값은 7이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404번을 보시겠습니다.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F의 역함수를 G라 할 때 4G1, 3G2, 2G3, G4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 뭐 F의 역함수 G라고 했지만 그냥 G만 추론하면 되는 문제죠. F에 제한이 걸려있는 것도 없고 1대1 대응이기만 하면 되지. G만 잘 결정하시면 돼. 거꾸로가 F라고 보시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G1한테는 4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G를 키울수록 저 시계값은 최대가 될 거야. 그래서 1이 4 찍으면 되고 3 곱해져 있는 2가 그 다음 큰 거 가지면 되고 그 다음에 G3이 2 가지면 되고 G4가 1 가지면 됩니다. 그럼 결국 4제곱, 3제곱, 2제곱, 1제곱이 되겠지. 더해주시면 17에 13 해서 답은 30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4번에 두 번째 거 보실게요. 자, 또 X에서 X로의 함수 F고요. 1대1 대응입니다. 그 다음에 FA는 A가 아니래. 이거 여러분 확통특강 들으신 분들은 그 완전순열, 교란순열이라고 해서 배우신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찍는 거. 자, 어쨌든 F1 플러스 F4는 7이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뭐 7 가지려면 함수값이 3, 4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4는 4를 찍을 수 없으니까 F4가 3을 찍고
그 다음에 F1은 이제 4를 찍어서 얘네가 4 플러스 3으로 일단 7을 만든 상황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길을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2는 2를 찍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3이 2를 찍어 주시면 되겠지. 자, F1 값은 4고요. F 인버스 1 값, 즉 1을 선택한 정의역은 2입니다. 자, 그래서 6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네. 자, 405번입니다. A에서 A로의 1대1 함수 F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3개의 함수값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추론을 위해서 FF5는 2다 라는 힌트가 주어져 있는 거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F4입니다. 자, 일단 F 완성을 좀 해보시죠. 1이 1 찍고 2가 5 찍고 그 다음에 3이 3 찍는 이런 그림이야. 결국에 길 2개만 결정하면 되는데요. FF5는 2라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이 5가 중간길을 타고 최종적으로 5를 찍어야 되는 거거든. 아니 2를 찍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가 2 찍은 다음에 2로 가는 방법하고요. 5가 4 찍은 다음에 2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2의 길은 이미 5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는 2를 찍고 5로 갈 수는 없고요. 4를 찍고 2로 가는 길밖에 안 되겠죠. 자, 그러면 4의 길은 2. 자, 이런 식으로 F 함수가 완성이 되네. 자, 그러면 FF4는 F2가 되는 거고 F2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답은 5가 되는 거네요. 406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아래서 알로에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f 인버스 2 더하기 f 인버스 a가 3이 돼야 된대. 자, 그러면 f 인버스 a하고 모르겠고 일단 f 인버스 2부터 구해봅시다. 여기다 2를 넣어가지고 x 값을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2를 넣어서 사용하는 fx는 이걸 쓸 수도 있고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을 쓸 수도 있는데 fx로 2x 플러스 3을 썼다라는 건 x가 양수라는 가정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x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자, 이런 상황을 이제 탈락시키셔야 되는 거고, 자, fx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을 썼다라는 거는 x가 음수다라는 제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야. 그럼 x제곱이 2가 넘어가서 1이 되고, 여기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만 음수니까 마이너스 1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f 인버스 이 값을 결정을 해냈어요. 그럼 넘어가면 f 인버스 a는 4가 돼야 돼. 굳이 역함수를 하실 필요 없겠지. f4는 a다.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4는 양수니까 위에 있는 함수식에서 결정이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이 11입니다. 자, 두 번째 거 보실게요. 자, fx가 주어져 있고 f 인버스 7값 계산하시는 거야. 그럼 여기다 뭐 또 7을 넣어가지고 x값을 하나씩 계산해내면 되겠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a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이 공역이 실수 전체, 정역도 실수 전체라는 얘기거든. 여러분 기억나시죠? 1일 기준으로 그래프가 뭔가 이렇게 정확히 이어져야 된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끊어지게 되면 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어가지고 1대1 대응, 즉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1대1 함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어쨌든 위에다가 1 넣었을 때 함수값인 1 플러스 a하고 아래에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인 4가 서로 같아야 된다. 즉 a는 3입니다. 자, a가 3인 게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f 인버스 7값 구해볼게요. 뭐 k로 놓고 f 인버스를 넘기는 방법도 있겠으나 지금은 그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y에 7을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줄 거야. x제곱 플러스 3을 써보면 x제곱은 4고
정의역 조건에 의해서 x는 2가 됩니다. 자, 밑에서는 x가 4가 나오게 되는데 정의역 조건에 맞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f 인버스 7은 2인 게 밝혀졌으니까 f 인버스 2를 구해볼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자리에다가 2를 넣어가지고 x제곱 또는 2를 넣어가지고 x값을 찾아보시면 되는 건데, 자, 이번에는 이 밑에 게 맞겠죠. y에 2를 넣었을 때 x 플러스 3에서 x를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1 정의역이랑 딱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407번을 보시겠습니다. fn은 3n승의 1의 자릿수고 gn은 7n승의 1의 자릿수래. 자, 그러면 f1은 3 1승의 1의 자릿수, 그 다음 f2는 3 2승의 1의 자릿수, 즉 9의 1의 자릿수. 자, 그 다음에 f3은 3 3승, 즉 27의 1의 자릿수. 자, 그 다음에 f4는 3 4승, 즉 81의 1의 자릿수. 자, 그 다음에 f5부터는 이제 저 4개가 반복돼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정의역은 4개밖에 없네. 자, G1은 7 1승, 즉 7의 1의 자릿수. 자, G2는 7제곱, 즉 49의 1의 자릿수. 자, G3은 7 3승, 즉 343의 1의 자릿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343까지 나왔잖아요. 7 3승이. 그럼 7 4승을 계산하실 때는 여기다 7을 한번 곱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고 7, 3에 21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차피 1의 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거니까 다 계산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문제에서 준 시계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f 안에 g 인버스 7을 넣으라는 얘기지. 자, g 안에 f 인버스 7을 넣으라는 얘기죠. 자, G 인버스 7은 몇이죠? 여기서 G가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1입니다. 자, F 인버스 7은 몇이죠? 여기서 F가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F1은 3이고요. 여러분 여기가 G 인버스 1이네요. 제가 문제를 잘못 적었죠? 자, 다시 한번 G 인버스 1은 이렇게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게 4네. 안에 게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F4는 1이죠. 자, 얘가 1이네요. 이렇게 해서 4가 답이야. 자, 다음 408번입니다. F 인버스 G1 값 구하는 문제예요. F 인버스 안에 G1을 넣는. 자, 그러면 여기 GX식이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쪼실 필요는 없는 거지. 그냥 이 안쪽이 1이 되도록 X값을 결정해 주시면 돼. 뭐 X가 2면은 1이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암산이 좀 안 된다 하시면 이런 간단한 방정식 하나. 자, 얘가 1이 되려면 X가 몇이어야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2를 넣어주시면 G 안에 있는 식이 우리가 원하는 1이 돼요. 그럼 당연히 우변에 있는 X에도 뭘 넣어주셔야겠어? 2를 넣어주셔야겠지. 자, G1은 5입니다. 자, 그래서 F 인버스 5를 구해주시면 돼. 자, F 인버스 5는 X에다가 5를 넣는 것이 아니라 Y에다 5를 넣어서 X 값을 구해주시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럼 분모 X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주시고 X 값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두 번째 거.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 A에서 A로의 함수 F와 H를 갈까? 이렇게. 자, 그리고 G는요, F의 역함수랍니다. 자, HG2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의역도, 즉 X도, 공역도, 즉 Y도 다 양수여야 돼. 자, G2를 찾기 위해 fx를 이용해 줄 거거든. 역함수니까 y에 2를 넣어서 x 값을 계산을 해 주신다고요. x는 1입니다. 1. 암산하실 수 있죠. 왜냐면 x제곱 플러스 x가 2라며. 여기에 1 넣으면 2 나오는 거잖아요. 뭐 나머지 그는 은근일 텐데 관심 있는 분들은 2 넘겨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어쨌든 얘가 1이야. 그럼 h1은 f1분의 3이네요.
자, 근데 F1이 몇이죠? 2죠. 그래서 답은 2분의 3입니다. 자, 409번입니다. 인버스를 분배해버리면 두 함수의 역함수를 다 구해서 연산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변을 인버스로 묶어볼게요. 그럼 얘네가 인버스로 묶이면서 자리가 바뀌어야겠지. 역함수끼리 같다는 것은 원래 함수끼리 같다는 말이랑도 치환이 되겠죠. 자, 우리는 이 연산을 해야 돼요. 합성은 원래 교환은 안 되지만 특이한 형태의 함수 같은 경우에는 교환이 될 때도 있다. 이렇게 배우셨고 연산을 하셔야 되니까 x를 좀 탄생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g 안에 fx를 넣으라는 얘기고 얘는 f 안에 g를 넣으라는 얘기야. 자, fx는 x 플러스 a. 자, 그 다음에 gx는 2x 플러스 3입니다. 자, gx 플러스 a는 여기에 x 플러스 a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f2x 플러스 3은 여기다가 2x 플러스 3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함수가 같으려면 이 상수항 부분이 같아지면 되겠네. 그럼 2a랑 a가 같아져야 되니까 a는 0입니다. 자, 이렇게 쉽게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자, 다음은 410번입니다. fx, gx가 잘 주어져 있고요. 자, 요 시기값을 구하는 문제야. 자, g 인버스 40은 여기다 40을 넣어야 돼요. 그럼 40은 2x 아니면 40은 x 플러스 25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x 값은 20이 나와서 주어진 조건에 위배되지 않고요. 여기서는 x 값이 15가 나오는데 주어진 정의역이 위배가 되지. 자, 그래서 20입니다. 그럼 f20은 여기다 20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120이죠. 자, 그 다음에 g40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g40, x가 25보다 크기 때문에 40을 여기다 넣으셔야겠지. 65가 되네. 자, f 인버스 65라는 것은 요 y 자리에다가 65를 넣어서 계산해 주셔야겠죠. 20이 넘어오면 45가 됩니다. 그럼 x는 9. 역함수의 함수값도 9. 자, 그래서 답은 129라고 해주시면 되죠. 자, 411번입니다. f 인버스 x가 주어져 있고요. f를 넘겨주시면 fx제곱은 x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네. 자, 왜 넘겼냐면 일단 이식 때문이기도 하고 이식 때문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준 힌트는 f 안에 g 인버스 x 제곱을 넣으면 x다 이런 힌트인데, 이제 f를 넘겨보시면 우변에 f 인버스 x가 나오게 되죠. 자, 왜 넘겼냐? f 인버스 x가 문제에서 x제곱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변은 식으로 써주실 수 있어요. 뭐 g도 넘겨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f.g20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g20을 구하려면 이 안쪽을 20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x에 루트 20을 넣습니다. 어쨌든 루트 20 넣으면 제곱이니까 20이 되겠지. 자, f20을 구해 주시려면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몇을 넣어야 얘가 20이 되느냐. 바로 x 자리에 루트 20을 대입해야 돼. 그럼 f는 루트 20의 제곱이 되면서 안쪽 정의역이 20이 되는 거고, 좌변에 넣으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답은 2루트 5가 되겠죠. (412번입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서 정의된 이차함수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 가를 보시면 여러분 합성 결과 x가 됐거든요. 얘네 둘이 지워졌다고 보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서 정의된 함수 f와 g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야. 자, f0, 0이고 f1은 3이고 g8은 1에. 자, 문제에서 이제 g15의 값을 물어봤어요. 뭐 f 인버스 15의 값을 물어본 거지.
자, 2차 함수 fx라고 했기 때문에 함수식 3개만 내면 2차 함수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 쥐가 넘어가서 f2가 8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지. f0은 0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2차 함수의 상수항은 없고요. 자, f2는 8이라 그랬으니까 4a 플러스 2b가 8이고요. 2로 나눠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1은 3이라 그랬으니까 a 플러스 b가 3이야. 빼주시면 a는 1이죠. a가 1이면 b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fx가 완성이 돼요. 1x제곱 플러스 2x.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fx의 역함수로 부를 수 있는 이 g 함수의 15에서의 함수값. 자, y에 15 넣어서 x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x값이 3이랑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서 정의된 함수라 그랬으니까 답은 3으로 뽑아주시면 되겠네. 자, 413번입니다. 집합 A, B, C에 대하여 F는 A에서 B로 함수, 그 다음에 G는 B에서 C로의 함수. 자, 근데 C에서 A로 가는 이 G.F 함수의 역함수 길이 나와져 있거든요. 그럼 7이 최종적으로는 3을, 8이 최종적으로는 1을, 9가 최종적으로는 2를 찍는 이 거꾸로의 그림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 F1이 4래요. 그럼 1은 4를 찍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G6이 9래요. 그럼 6은 9를 찍어줄게요. 이 상태에서 나머지 길을 예측하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아요. 7이 최종적으로 찍어야 되는 건 3이거든. 이 둘째 치고. 8은 최종적으로 찍어야 되는 게 1이거든요. 그럼 8은 길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여러분 거꾸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가 최종적으로 찍어야 되는 게 2거든요. 그럼 거꾸로 갔을 때 2를 찍어줘야 되니까 6과 2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남은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3, 5, 5, 7 이런 식으로. 자, 문제에서 F2 물어봤으니까 6하고 G5 물어봤으니까 7이죠. 이렇게 해서 13 추론해 주실 수 있어. Fn 플러스 1이 Fn에다가 F를 합성하는 거거든요. 자, F2002 0을 구해볼게요. 여러분 반복되는 구조가 나올 겁니다. 잘 파악을 하셔야 돼. F10은 F0이랑 같을 테니까 0에서의 함수값 3을 읽어주시면 되고, 자, 잘 보셔야 돼요. F20은 F1에다가 F를 합성해야 돼. F2는 F1에다가 F를 합성해야 돼요. 근데 뭐 어차피 F1은 F니까 이 1은 지우셔도 되고, F0이 3이었으니까 넣어주시면 F3. 3에서 함수값 1 읽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F30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 F2에다가 F0을 합성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 F2는 뭐냐면 F1, F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쭉 흩어 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이 문장 있죠?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반대 합성이니까 이 서술을 잘 하셔야 된다고. 왜냐면 여러분 서술형도 푸셔야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FF0은 위에서 열심히 계산해놨습니다. 이게 통째로 1이죠? 앞에 큰 숫자가 붙어있던 거랑은 조금 달라. 뒤쪽에 큰 숫자가 붙어있던 거랑은 서술이 조금 달라요. 자, 어쨌든 F1은 2입니다. 자, F40은 F3 안에 F를 합성해야 돼. 근데 어쨌든 F3이 이렇게 쭉 풀리는 걸 위에서 확인했잖아요. 얘가 쭉 풀린다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F3번 합성한 0에서의 함수값은 우리가 위에서 열심히 계산해놨으니까 이가 쏙 들어오면 돼.
그러면 F2는 4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아마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자, 5번은 F4네. F를 합성하는 거야. 근데 F4번은 이렇게 4개로 풀려요. 하나, 둘, 셋, 넷. 이 안에 F0이 다시 들어가는. 약간 현기증 나시죠? 자, 볼게요. 자, 4번 합성한 결과는 4인 걸 위에서 알아놨으니까 이만큼이 4입니다. F4니까 0이 되죠. 자, 그래서 3, 1, 2, 4, 0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하나 더 확인하셔야 반복되는 게 확인이 되는 건가요? 자, 6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6번은 5번 안에 F를 넣는 규칙이야. 자, 그러면 이 F5가 5개의 F로 풀려요. 이 안에 F0이 들어가야 돼. 근데 이만큼 위에서 0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F0입니다. 자, 어때요? 자,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3, 1, 2, 4, 0이라는 5개의 함수값이 반복이 돼요. 그럼 2002번째는 있잖아. 여러분 5개짜리 묶음이 이 5개짜리 함수값 묶음이 400개가 들어있고 2개가 남는다 이런 뜻이니까 2000번째까지 3, 1, 2, 4, 0이 딱 끝나고 3, 1 이렇게 2번 남는다는 얘기여서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다뤄본 규칙이 요 밑에서 등장을 했네. 자, 갑시다. 두 번째 표현이 서술하기 조금 더 수월하죠. 자, 일단 F100 7분의 1을 찾는 거기 때문에 F1 7분의 1부터 찾아드릴게. F1은 F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F 7분의 1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7분의 1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서 7분의 2가 돼요. 자, F2 7분의 1은 이 규칙에 의해서 F2는 F 안에 F1을 합성하는 규칙이 되는 거죠. 근데 F1은 위에서 열심히 계산해놨기 때문에 이 7분의 2가 그대로 정의역에 들어오면 됩니다. 자, 7분의 2는 아직 2분의 1보다 작은 X값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서 7분의 4가 되는 거죠. 자, F3번은 F1에 F2번을 합성해야 돼. F2번 위에서 열심히 계산했으니까 넣어주시면 F7분의 4입니다. 7분의 4는 드디어 2분의 1보다 커졌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셔야 돼. 그럼 마이너스 7분의 8 플러스 2거든? 7분의 6이 됩니다. 자, F4번부터 이제 빨리 쓸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냥 F 안에다가 위에 있는 연산 결과가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럼 7분의 6은 2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7분의 12 플러스 2가 되거든? 그럼 7분의 2가 등장을 하네.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반복된 규칙이 나오겠지. 7분의 2, 7분의 4, 7분의 6. 이 세 덩어리가 반복이 됩니다. 그럼 100번 하게 되면 99번째까지는 정확히 7분의 6으로 딱 끝나는 거고 마지막 100번째는 다시 7분의 2로 순환하겠지. 자,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자, 415번입니다. 역함수를 n번 합성한 함수를 f 인버스의 n이라고 나타낼 때 f 인버스 1001을 구해달라. 1004번을 합성해달라는 얘기지. 자, 일단 여러분 n번 합성한 함수를 f1n이라고 한다 그랬거든. 그럼 여러분 한 번 합성한 함수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원래 함수랑 같다라는 얘기야. 한 번 합성했다라는 게 f 인버스를 합성했다 이렇게 느끼시면 안 될 것 같아. 자, 그럼 f 인버스 1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한 번 합성한 거. 자, 1에서 fx와 만나는 곳에서 x 값을 읽어주는 것이. 자, 그럼 f 인버스 1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합성 결과 나온 이 3을 다시 정의역에 넣어서 여러분 역함수의 함수값의 정의역은 y라고 느끼셔야 돼. 자, 이렇게 5가 되는 거지. 자, 그럼 3번 합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표현이 좀 이상한가? 1에서 합성한 결과가 다시 정의역에 들어가서 이 정의역이 다시 정의역에 들어가서 4가 되는 이런 규칙이죠.
자, 그러면 네 번째 합성부터는 제가 그냥 이 세 번째 합성된 결과를 바로 이용해서 역함수의 정의역 안에 넣어서 x값을 읽어도 되겠죠? 자, 5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합성했던 결과의 이 x값을 다시 y값에 집어넣어서 x값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1이 정의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3이 반복이 되겠네. 자, 그래서 3, 5, 4, 2, 1이 반복이 돼요. 그럼 1004번째는 5의 배수하랑 가장 가까운 게 1000번째이기 때문에 이 3, 5, 4, 2, 1이 1000번째까지 딱 반복이 되고 뒤에 4개가 남아서 3, 5, 4, 2가 반복되면서 2가 되겠네. 자, 416번입니다. 우리가 합성함수는 꽤나 자세히 다루는 것 같아요. 자,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 자, ffx는 5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 과연 정의역에 뭐가 들어가야 5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야. 자, F3이 5인 거 보이시죠? 자, 얘가 3이 돼야 됩니다. 그럼 fx와 3은 fx는 언제 3이 되는가? 이 방정식은 y는 3과의 교점을 찾으시면 되는 거지. 자, 잘 모르겠으나 x1과 x2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근데 실근의 합을 물어봤어. 그럼 기하적으로 보시면 x1과 x2의 중점이 3이란 말이야. 그럼 x1과 x2는 중점의 2배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그대로 2번 보실게. 자, 좌표 평면 위에 2,-9를 꼭지점으로 하고 0,-5를 지나는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공부가 돼 있는 상태야. 잘 봐. 2,-9가 꼭지점이니까 x-2의 제곱 마이너스 9잖아. 근데 얘들아, x값이 2칸 가는 동안 y값이 4칸 증가했죠. 이런 애들은 최고 창의 개수가 몇이에요? 이거 모르시면은 저는 이제 굉장히 슬퍼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ffx는 마이너스 5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근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몇이 돼야 마이너스 5라는 함수값이 되냐는 거야. 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5 그래프를 그려가지고요. 여기 함수값이랑 여기 함수값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지. 자, 0인 건 확실하니까 당연히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 사이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5겠죠. 그러니까 정의역 안에 0이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5가 되고 정의역 안에 4가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5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0이거나 얘가 4가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fx는 0. 이건 이제 어떻게 풀어요? fx 그래프와 y는 0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다 또는 x 절편값을 찾는다. 그럼 여러분 x 절편값은 이 방정식을 풀어서도 찾으실 수 있으나 저는 그냥 x1, x2라고 써놓겠습니다. 자, fx는 4의 방정식에 fx는 4라는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찾아요? 자, y는 4라는 그래프를 싹 그려놓고 이 두 교점에서 x값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지. 자, 여기다가 는 4 해서 풀어보실 수도 있으나 저는 그냥 x3, x4라고 쓸게요. 근데 이제 2차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x1과 x2의 중점도 2, 즉 x1과 x2의 합은 4. 이 절반 해서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x3과 x4의 중점도 2. 그럼 x3 플러스 x4도 4. 그래서 네 근의 합은 이렇게 8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방정식을 기하적으로 느끼시는 건, 이 그래프로 느끼시는 건 지금부터는 필수예요. 필수. 자, 밑에 있는 세 번째 거 보시겠습니다. 자, 가족권 너무나 잘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죠. 이제는 여러분들은 고등수학 상을 다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이제 졸업을 하셨기 때문에 자, F0은 2고 F2는 0이라는 거는 기하적으로는 이런 의미, 그 다음에 인수정리적 측면에서는 자, 최고 창의 개수는 모르지만 x랑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2차 함수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인트를 이용해 줄 수가 있는데요. fx 자리에 내가 알아낸 식을 대입을 딱 했을 때 실근 개수가 하나만 나와야 된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자, px-2 빼기 6의 x-2는 0을 풀었더니 실근 개수가 하나래. 자, x-2로 묶어드릴게요. 여러분 자꾸 묶으셔야 돼. 남는 게 px-6이야.
자, 그럼 여기서 2라는 실근이 나오니까 얘도 2라는 실근을 가져야 돼. P 몇이에요? 3이죠. 암산하실 수 있어요. 자, 이 P가 3입니다. 자, 이제 FFX는 마이너스 3의 서로 다른 실근의 모두 곱한 값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풀어볼게요. 자, FX는 마이너스 3을 푸셔야 돼. 자, 그러면 뭐, 요 3xx-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막 4차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는 거야. 최대한 간결한 계산을 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fx를 t로 놓겠습니다. 자, 그럼 방정식 ft는 마이너스 3이 되지. 자, t를 넣어주시면은 3tt-2가 돼요. 3으로 나눠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 넘어와서 플러스 1이 되지. 자, 완전 제곱식이니까 t가 1입니다. t가 뭐였어? fx였거든. 다시 t 자리에 fx를 대입해 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이 친구의 근이 합성 방정식, 합성함수로 이루어진 저 방정식의 근이겠지. 근데 근을 다 구하실 필요는 없고 모든 근에 곱 물어봤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끝내시는 거야. 자, 41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을 지나는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4에서 만나고 그 외의 점에서는 만나지 않는다. 자, 밑에 있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값의 합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1,0을 지나는 fx라고 했는데 그림엔 나타나 있지 않거든. 자, 찍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을 보시면은 fx 제곱, 즉 fx 곱하기 fx는 fx 곱하기 f 인버스 x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지우고 싶으시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논리가 증가하시면 fx를 지우면서 fx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쓰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x에 관심이 있는데 양변을 x로 나누는 짓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는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고 위에서는 근이 두 개이기 때문에 원래 방정식에서 찾아야 되는 근 하나가 이렇게 도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x에 관심이 있는데 x로 된 식으로 나누시면 안 돼.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자, fx로 묶어주면 얘는 fx, 이게 넘어오면 이제 부호가 바뀌고 얘만 괄호 안에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근을 이렇게 찾으시는 거야. fx는 0 또는 fx는 f 인버스 x. 자, 이 첫 번째 방정식의 근은 fx의 x 절편을 대답하시면 되는 거잖아. 1이요. 자, 두 번째 방정식의 근은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의 x 좌표값을 대답하시는 거잖아. 뭐 인버스 x를 굳이 그려보지 않으셔도 이 마이너스 1과 4가 교점이라는 거 아실 수 있어. 자, 이렇게 방정식을 함수로 풀어내는 것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모든 실수의 x값의 합은 4입니다. 자, 다음은 418번입니다. 함수 fx의 역함수를 f 인버스라 할 때 fx와 f 인버스 x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지금 x가 1보다 큰 곳에서 그려지는 2차 함수거든. 축이 x는 1이기도 하고요. 1 넣어보시면 함수값이 1이야. 그럼 1,1을 꼭지점으로 갖는 함수인데 오른쪽만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y는 x가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럼 인버스 x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교점을 어떻게 찾는다고요? 인버스 x를 구하지 않는 거야. 이 함수랑 y는 xy 교점을 구해요. 증가하는 함수에서는.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x.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x 0 해가지고 이렇게 x값이 두 개가 나와. 1하고 2죠.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지만 여러분들은 x 증분과 y는 x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1대 1대 루트 2로 끝내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 볼게요. x가 1보다 큰 곳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하여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주고 상수 a의 값을 물어봤어. 자, 그러면 지금 얘도 2a분의 마이너스 b를 해보시면 축은 1이야. 축은 1이야. 근데 1보다 큰 곳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도 어떤 절반으로 잘려져 있는 2차 함수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얘가 y는 x랑 만나고 인버스가 있을 거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라는 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교점의 x 좌표를 이 x 증분은 4를 루트 2로 나눈 2 루트 2가 될 것이 보이시죠? 이제 보이시죠? 자, 그러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와 x의 교점을 찾아서 그 두 교점의 차가 2 루트 2라는 걸 이용하시는 겁니다. 자, 양변에 2배 하면서 x 넘겨줄게요. 괜찮습니까? 요거 2배에서 x제곱이고 마이너스 2x인데 2x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4x고 2a이고. 자, 이 친구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 루트 2라고 문제에서 줬고 베타 플러스 알파는 근거와 계수와의 관계로 알아내실 수 있고 베타 알파는 2a죠. 자, 세 개를 이용해서 a를 구할 수 있는 식을 하나 만드시면 돼.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4베타 알파가 합제곱에서 차제곱 뺀 거 아닙니까? 그럼 8a는 16-8이야. 이런 것도 괜찮죠. 자, 그래서 a 값이 1이 되네요. 자, 419번 보시겠습니다. fx 거지같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 gx가 있어. 자, fx와 g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다음 단계로 서술하여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기 때문에 같이 서술해놓고 1단계, 2단계 답 적어볼게. 자, fx는 두 개로 나눠 적어야 될 거야. 자, 얘가 0 되는 곳을 기준으로요. x가 2보다 클 때랑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을 때랑. 자, x가 2보다 크면 이 친구가 양수여서 그대로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달려있죠.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 이렇게 풀릴 거라서 2분의 1 x 플러스 2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은 곳에서는 이 친구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그거 또 바뀌고 여기에 x 플러스 1이 더해지면 2분의 3x가 됩니다. 2 넣어주시면 정확히 함수값이 같아져야 되는데 같아지죠. 자,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긴 거냐? x가 2보다 큰 곳에서는 함수값 3이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이런 직선. 자, 그 다음에 x값이 2보다 작은 이 왼쪽 부분에서는 기울기가 2분의 3이고 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 그럼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거기 때문에 y는 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제 역함수가 어떻게 그려질지 대충 이제 눈에 보여요. 그러면 fx랑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자, 이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만 구해서 2배 하시면 되겠지. 자, 여러 가지 배우신 거 적극적으로 쓸게요. 0,0과 2,3이 위에 있는 삼각형을 이루는 꼭지점인 거는 바로 눈에 보이고요. 자, 점을 하나 더 찾으셔야 되는데 뭐 어렵지 않죠. 2분의 1x 그래프랑 2분의 1x 플러스 2 그래프랑 그 다음에 이 항등함수의 그래프랑 교점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요렇게 2배 할게. 자, x값 몇이죠? 4죠. 그럼 4,4라는 얘기지. 자, 제가 점을 왜 이 순서로 썼냐면 삼각형을 분석하실 거고 넓이를 구할 거라서 신발끈 공식을 쓸 건데 기준 점을 기준으로 반시계로 점을 읽으시는 게 일반적이야. 자, 00, 44, 23. 그 다음에 첫 번째 점 한 번 더 적어주시고 0, 12, 0, 마이너스 0, 8, 0. 그러면 4를 2로 나눠서 2인데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제가 구한 넓이는 절반이죠. 그래서 최종 답은 4입니다. 자, fx를 정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2단계 fx, gx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0,0과 4,4를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했고요. 420번입니다. 함수 f에 대하여 f2는 이렇게 생겼고 f3는 이렇게 생겼대. f4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f 안에 f3이 들어가 있지 않겠니?
이게 지금 많이 보셨기 때문에 n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일반화도 시키실 수 있을 거야. 자, 어쨌든 집합 x 1, 2, 3에 대하여 1, 2, 3에서 1, 2, 3에서 으로의 함수 f고 f1은 3이랍니다. 자, 그러면 길이 하나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네. 자, 근데 여러분 일단 여기서 거의 문제가 끝난 거거든. F3이 항등함수라는 거는 1 넣었을 때 1, 2 넣었을 때 2, 3 넣었을 때 3이 나오는 구조라는 얘기야. 자, 근데 F3은 FF2인데 F2가 또 FF다 보니까 이 식을 FFF로 분석하실 수도 있어. 그러면 3번 합성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대응관계를 그려놨어요. 자, 잘 보세요. 1이 출발해서 3을 찍었는데 최종적으로 다시 1을 찍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1로 가면 안 되고요. 2를 들렸다가 1로 가야 돼요. 근데 모든 대응관계가 다 F니까 얘네들을 컨트롤 C에서 첫 번째 칸에다가 다 채워주시면 F가 확정이 돼요. F가 확정이 됩니다. F가 확정이 돼. 이제 F의 역함수를 G라 할 때 G12랑 G11, 3을 구하는 문제네. 자, F2, F3 값을 구하래요. 구했고요. G에는 I를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달라 그랬거든? 뭐, 구하라니까 구합니다. 당연히 3이에요. 자, G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 한 번, 두 번, 세 번 거꾸로 가야 자기 자신이 되거든? 이도 마찬가지야. 한 번, 두 번, 세 번 거꾸로 가야 자기 자신이 돼요. 자, 3도 마찬가지야. 3번 거꾸로 합성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3번 거꾸로 가야 3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N은 3이고. 자, G12를 구해달래.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10번 가란 얘기인데 3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 나오잖아요. 하나, 둘, 셋. 그럼 9번 합성했을 때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기 자신이거든?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주시면 되는 거지. 자, 3이고요. 3에서 출발한 11번 합성함수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요렇게 답 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거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역 4개. 1, 2, 3, 4에서 1, 2, 3, 4로의 함수 F입니다. 자, F1, 2는 이 X제곱 규칙을 따라가는 거고, 그럼 F1은 1이고 F2는 4겠지. 자, 그 다음에 3, 4는 X 플러스 1에. 자, 근데 F의 역함수 G가 존재한다는 것은 1대1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여러분, 같은 수를 더해가지고 얘네들이 함수값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 같은 차이만큼 벌어져야 되는 거라서 이 방법밖에 없거든. F3이 2를 찍었다라는 거는 이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자, 역함수 G에 대하여 또 항등함수가 만족이 되는 최소의 자연수 N값을 구해달래요. 자, 1은 1 찍으니까 그냥 1인데, 나머지 원소들이 있잖아요. 자, 2 가볼게요. 2가 3, 한 번 합성, 그 다음 3이 4, 두 번 합성, 그 다음 다시 4에서 2로 가는 이 세 번의 합성이 돼야 2는 자기 자신을 찍게 돼요. 3도 마찬가지, 4도 마찬가지. 그래서 1은 괜찮은데 나머지 원소까지 다 만족되려면 N이 최소 3은 돼야겠네. 자, A는 마이너스 1이었고. 자, 2번은 여러분 9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니까 거기서 한 번만 더 가면 되지. 3. 자, 9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 2까지 왔고, 그 다음에 두 번 더 거꾸로 가면 돼요. 3으로 왔다가 4로. 자, 그래서 답은 6입니다. 자, 역함수, 합성함수 문제까지 수고하셨어.